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참 바람잡이가 많습니다. 언론이라던가 그리고 혹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를 때는 오른다,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 그냥 현상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죠.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씨, 테슬라사가 트위터를 53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도지코인 도입에 대한 의견도 같이 표명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장에 SNS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도 또 SNS 관련 주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ECB 미팅이 있었죠. 지금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쪽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다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는 7월부터 9월이죠. 그때쯤 되면 유럽 증시가 또 흔들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때를 지켜보시죠. 자, 한국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0.25 베이스 포인트 올렸죠. 근데 일단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쌍용차가 재매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합니다. 6월 말에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좀 있죠. KG라던가 그 다음에 이번에 정지된 에디슨 EV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련주들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이제 저 재료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끝물입니다. 예, 이거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권입니다. 예, 박스권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의견 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 급락했을 때 이때쯤 돼서 말씀드려줘. 피보나치 되돌린 만큼 돌아갈 거다. 2600이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상승했고 여기서 또 가파르게 V자 반등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움직임이 보일 거다. 그리고 이때쯤 말씀드렸죠. 시장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최소 횡보할 거다. 그리고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세를 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기술적 분석만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찌되었건 시장에 대한 매크로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횡보 박스에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여기서도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습니다. 넓이를 보면 하단에서 반등하는 페일러 스윙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 여겨집니다. 파동론으로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떨어지면 위기다, 오르면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썸네일이나 뉴스 타이틀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참 바람잡이가 많은 거죠. 방향을 판단은 못 하겠는데 말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죠. 일단은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주식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국 주식이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찌되었건 모든 나라의 증시는 미국 증시를 바로미터로 움직입니다. 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미국 증시가 기준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주식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쳐도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제 은행에서 올리는 겁니다. 은행이 아니고 연준에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금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부터 고려해서 전부 다. 그런 실질금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명목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장주인가요? 애매하죠. 일단 그렇습니다. 성장주라 칠게요. 그럼 성장주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되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 반등에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 때문에 지금 반등 시기가 좀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디램 가격 이번에 2분기부터 상승을 점쳤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판단해 본 겁니다. 어차피 기업의 이익은 인건비랑 풀리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근로자 측이랑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측이 지금 15.7%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이건 기존에 7.5%로 올렸는데 그거 대비 2배 이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윤 저하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되었건 이미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볼게요. 자, 코스피는 지금 빨간색인데요. 상승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고점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오래 갔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더 약합니다. 지금 시장보다. 그만큼 중형주,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여기서 지지선을 형성했다 깨고 내려갔죠. 이게 지지선을 좀 보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면 절반, 쉽게 긋는 법 알려드릴게요. 피보나치 절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까지는 지지선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떨어져 봐야 65,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할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무조건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룽투코리아, 현대사료 이런 게 있죠. 현대사료는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 같죠. 예.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룽투코리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룽투코리아인데요. 5분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죠. 예,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걸 5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디서 트레이딩하면 됩니까? 바로 지지선 그으면 되죠. 수급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선만 몇 개 그으면 됩니다. 자세하게 그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긋고 보면 자, 상승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음봉 매집을 한번 했죠. 자, 올라간 다음에 하락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자,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말처럼 간단하지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못 잡았고요. 예, 여기서 그 아까 선 그은 거 다시 그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그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그으면 보이죠? 아까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해서 계산해 보시면 지선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고 파는지 간단하게 보이죠? 자, 여기 사고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 사고 여기서 팔았고요. 지금 여기 사고 오버나잇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가서 야, 요즘에 뭐 증시 어때? 경제 어때?라고 하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된다는 요약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악재는 다 드러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